일본 언론 이재명 대통령 대서특필 국힘 멘붕.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국힘과 빵에 있는 성렬이가 뒷목 잡겠는데요. 외교도 국익 최우선 실용 외교를 내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렬이도 하지 못한 17년 만에 문서화된 합의문도 발표하고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로 실용 외교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분석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선결 조건인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미국이 원하는 구도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중시하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빌드업하기 위한 이번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본궤도로 인해 나경원은 더 속이 터지겠는데요. 일본 언론도 바로 반응이었습니다. 회담에 대해 일본에서는 환영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하는 것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두 정상이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MBC 특파원, 역대 어느 한국 대통령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고 대서특필하는 한편 방일 시기가 8월이라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파원, 광복절에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8월에 일본을 찾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외교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번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진심 어린 위로를 요구한 걸 두고 향후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해 일본 측에 강하게 대응을 요구한다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반응도 나왔는데요. 미국 국무부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돌직구도 한 방 날리는 것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바로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건 조정하고 필요한 건 협력하자고 강조했는데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간 불편한 의제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혜경 여사 행보도 화제인데요. 김건희였으면 무슨 패션 명품만 강조하던 언론들도 70분간 진짜 친교를 위한 모습을 보이자 우정 오래 이어지길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KTV 이매진 공지, 김혜경 여사는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하다며 공항에서부터 도심까지 총리 내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편안히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크게 환영한다며 김혜경 여사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시바 요시코 여사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굳게 맺는다는 일본 전통 매듭의 의미를 설명하자 김혜경 여사는 한국 전통 매듭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이시바 요사코 여사는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 후 직접 만든 놀이개를 교환했습니다. 이에 이시바 요사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혜경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명품 쇼핑이나 하던 김건희와 달리 제대로 된 영부인의 품격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임해진 댓글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리 우아하고 처신을 잘하니 보기가 참 좋다. 진짜 이렇게 편하게 영부인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김혜경 여사님 너무 우아하시고 말씀과 행동에서 기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김경호 변호사 그 OBS 기자 보거라. OBS 최한성 보거라. 카메라 앞에 자기 연민 저널리즘을 겨누다. 김경호.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권력과 진실이 맞서는 치열한 현장이지 개인의 고충을 토로하는 연극 무대가 아니다. 최한성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언론 자유의 소가 아닌 저널리즘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저급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는 법적 실익이 전무한 행위를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려는 자기 연민의 극치이다. 첫째, 이 고소는 법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때 성립한다. 브리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지한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의견 표명이자 직무행위이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는 것은
축구 경기 중 경고를 준 심판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나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대변인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인 대중과 소속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위는 기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질문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기자의 질문은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최 기자는 자신의 인사 문제라는 지극히 사적인 고충을 공적 질의 응답의 장에서 해결하려 했다. 이는 공적 공간의 사유화이며 동료 기자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자신의 신변잡기로 낭비하게 만든 직업윤리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는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의 역할을 포기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애완견의 길을 택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소사건의 본질은 언론 탄압이 아니다. 직업적 책임과 개인의 불만을 구분하지 못한 한 기자의 공적 책임감 부재이다. 법정으로 가져간 그의 무기는 권력을 향한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저널리즘의 심장을 겨누는 무딘 칼일 뿐이다. 진정한 기자는 법정 뒤에 숨어 동정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치열한 취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진실을 증명할 뿐이다. 김경호, 기자들의 법률 지식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 한번 돌려보고 고소나 해라. 누워서 침 뱉지 말고. 이어서 언론들이 국힘 입장만 강조하며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공방이라고 기업활동 위축 이런 부분만 강조되는 사이 이정원 의원의 EBS법 개정안 관련 10시간 48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재조명되며 이정원 의원의 책상이 화제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잘 알아봤는데요. 박수현. 이정원 국회의원을 칭찬합니다. 국민과 언론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마저 내용에 무관심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이젠 시간 기록 경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이정원 국회의원이 대충 시간을 소비해도 그만인 무제한 토론 순서를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의 참고서보다 더 많은 밑줄과 색깔펜이 칠해져 있는 자료는 이정원 의원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의원은 한 채 흐트럼도 없이 10시간 48분간의 무제한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마지막은 자료를 준비해준 보좌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원 국회의원을 칭찬합니다. 마무리로 김용민 의원, 이재명 대통령님도 일본에서 열일하고 계시고 국회는 본회의도 열려 있으니 저 역시 눈 크게 뜨고 일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특검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내란 세력을 엄벌하고 나면 정치권도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님 열일하시는 것에 뒤질세라 저도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믿고 일 맡겨주시고 오로지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